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2월 17일, 지금 시간은요, 밤 시간입니다. 밤 8시 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장마감 방송을 이 늦은 저녁 시간 또는 이 밤 시간에 업로드를 해드리는 거는 어쩌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음 달부터는 어쩌면은 장마감 방송을 이 시간 이후에 해야 되는 상황이 공공연하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그 연습 삼아서 한번 이 시간에 그 유튜브를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키워드는 how long, how many, how much. 그 의문문이죠. how로 시작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증시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었구나. 역시 스타119의 컨텐츠는 한 발 앞서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구나. 이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라도요,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도 좋아요든, 좀 긍정적인 그런 반응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만, 저도 좀 더 자주 좋은 내용으로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고, 또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내용도 마음에 드신다라면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how long.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니까 how long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이니까 참 오랜만이구나, 얼마만이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how long이 되겠죠. 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를 how long으로 했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그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셨습니까? 2610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코스피가 2600을 넘어선 것이 얼마만이냐, 하오롱. 얼마만이냐. 정말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정말 성에 차진 않겠지만, 그래도 2400에서 2400도 여러 차례 붕괴가 되고, 그 위기감이 고조가 됐었었는데, 그래도 그 수준에서 어려운 시기마다 저희 스타119에서 그 지지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께 같이 그 의미를 여러분들께 자주 강조를 하면서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우롱 오랜만에 2600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그 장마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빠르면 이번 주에 다음 목표 지수인 코스피 기준으로는 2630선. 그래서 2630 딱 거기까지만 도달한다는 게 아니고 2630선 위에서 한 2640까지도 될 수가 있고 40 전후까지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빠르면 이번 주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780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 2600을 타진을 했고, 이제 오늘 월요일날 2610에 마감을 했으니까, 사실상 그 다음 목표 지수로 설정을 해드린 코스피 2630과 코스닥 780이 이제 오늘 오른 만큼만 더 올라준다고 하면, 이번 주 중에 오늘 오른 것만큼만 더 올라준다라고 하면은 지난주 목요일날 제시를 해드렸던 2차 목표치도 도달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2630선에 도달하면은 좀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해서 쉬어야 될 종목들을 매도하고, 아직 이제 이 코스피 2630을 겨냥을 해서 더 올라가야 되는 종목으로 바꿔타기 하는 그런 지점으로서 다음 목표 지수인 코스피 2630선을 내서는 그런 좀 그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지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시장에서 조금 특이하게 지금 지수는 지난주 목요일 대비로 해서, 지난주 목요일 코스피가 2580이었잖아. 2580. 근데 오늘 2610까지 올라왔는데, 좀 특이한 현상이 있죠. 그 현대차 주가를 지난주 목요일 주가 오늘 주가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또 이번에 이제 코스피 2630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종목들이 좀 그 지수를 추가적으로 견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힌트가 담겨져 있으니까 오늘 현대차 주가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나서 코스피가 2630이 됐을 때 그때 또 현대차 주가를 보면 어쩌면은 오늘 그 현대차의 다시 한번 매수 기회처럼 보이는 이 자리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왜 강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 지점에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2600을 지금 하우롱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2600선을 회복을 했는데, 이 의미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그 각도 코스피가 2550에 도달함으로써 일단 정상화 라인으로 복귀를 했고, 그리고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각도 차원에서 2580, 그 다음 목표로 2630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도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 코스피 2550 그 정상화에 초석이 된 그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될 거다. 이런 그 새로 형성된 각도와 새로 형성된 지지 라인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고, 또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2600선에 잠깐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2630 이후에 그 추세를 그려간다고 할 때 삼성전자가 아직 56,000원에 있는데 그 주가가 제가 6만전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만에 코스피가 2600선을 밟았나, 이 반가움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하우롱으로 정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왜 이렇게 하우맨이라고 정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맨이는 무슨 뜻이죠? 얼마나 많이, 이런 뜻이잖아요. 자, 얼마나 많이, 여기 이거에 대한 대답은 두 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어쩌면 3월 4일 이후에는 이 장마감 방송을 늦은 시간에 밤 8시 이후에 해야 되나 이걸 사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의 거래소, 지금은 한국의 거래소가,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한국에 이제 또 하나의 거래소가 생깁니다. 이거 제가 딱 1년 전에, 1년까지는 아니고 한 10개월 정도 전에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어요. 2025년도에는 한국의 대체거래소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이제 how many exchanges, 이렇게 how many are there exchanges, 아니 how many exchanges are there in Korea,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되죠? 이제 2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이제는 거래소가 두 개가 생기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거래소가 그 대체거래소 넥스트라고 하는데, 넥스트라고 하는 대체거래소, 그러니까 대체거래소는 ATS라고 하는데, 그 ATS의 이름이 넥스트 트레이드라고 하는 그 대체거래소가 생기는데, 이제 거래 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러니까 12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12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근데 뭐 1차적으로는 처음부터 지금 한국의 그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3천여 개의 종목이 모두 처음부터 거래가 되는 건 아니고, 처음에 시작은 한 10종목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 내로 한 800개의 종목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월 달부터는 점점 그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이제 12시간 동안 거래되는 종목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거래소들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그 한국거래소 처럼 그 기존 거래소 중에서 그 대체 거래소가 한 20% 내외로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뭐 2억 주의 주식이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10%에서 20%가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제 그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2억의 10%나 20%인 2천만 또는 4천만 이 주식은 그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대체거래소에서 거래 시간이 연장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거래량의 일부가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이게 그 대체거래소에서 그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서 3시 반 이후에 거래가 되는, 3시 반부터 저녁 밤 8시까지 거래가 되는 것이 무슨 단일가 매매나 시간의 거래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냥 그 일반 장중에 거래되는 것처럼 호가 매매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전에는 그 3시 반 이후에 나오는 그 공시를
올빼미 공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3시 반 이후에 그 올빼미 공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즉각적으로 그 대체거래소에서 주가가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에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된 그 거래량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종가를 원래 있던 거래소에서 마감한 종가를 종가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 넥스트 트레이드 대체거래소에서 마감한 종가를 종가로 봐야 될지, 이런 분석의 툴 자체도 바뀌게 되고, 또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을 새롭게 도출을 해서 어떤 시세 플레이 같은 것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 하에서,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이런 주가 흐름으로 세력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면은 또 우리 개인들도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그 제도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2, 3년 동안 한국 증시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이 대체거래소가 어떻게 보면은 또 활력소로서, 물론 더 전문적이고, 더 그 복합적이고, 더 복잡해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그 고도화된 그런 스터디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또 저희 그 스탁 119에서, 안내해드리는 이런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나름의 고퀄러티를,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고퀄러티를 추구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스탁 119에서 이제 또 새로운 제도에 맞춰서 다양하게 제공해드릴 그런 분석 내용이라든지 컨텐츠들을 함께 잘 공유해 가시고, 그때그때 좋은 그 반응 같은 걸로 여러분들도 동참을 해주시면은 점점 발전하는 이 시스템 제도가, 증시의 제도가 발전해 가는 것처럼 우리 스탁 119 채널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How much. How much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 가격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제가 How much라고 세 번째 키워드를 쓴 부분은요, 요즘에 그 테슬라 가격이 얼마가 적정가냐,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다시 한번요, 테슬라의 적정가가 얼마인지를 궁금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얘기는 테슬라를 400달러까지 갔었잖아요. 트럼프 당선 때문에 1등 공신이 일론 머스크였으니까 400달러까지 갔는데, 400달러에서부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330달러 뭐 이렇게까지 오니까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빠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럼 제가 예전에 그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없었을 때, 그 말하자면은 한 작년 봄 정도 됐을 때 테슬라의 그 전기차 캐즘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에서 전기차 팔리지 않고 중국에서 비아드의 부상, 이런 것들 고렸을 때 테슬라의 적정가는 그 주가가 많이 빠질 거라고 했었었고, 근데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40달러까지 빠진다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140달러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이제 일약 제가 매수 추천을 해드리고 나서 220달러까지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상승을 했었던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220달러, 240달러까지 반등을 했다가 또 다시 뭐 170달러, 180달러까지 조금 밀렸다가 트럼프 당선과 함께 400달러까지 올라가 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럼 1차적으로는 트럼프 와의 그 1등 공신으로서의 일론 머스크의 역할에 의해서 그 기대감으로 해서 400달러까지 주가가 반영된 거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테슬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화성 탐사라든지, 그 다음에 트위터의 새로운 이름인 X에서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한국에 관련해서도 최근에 제가 그 일론 머스크의 X에서 보니까 한국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판사들이 대통령의 행위를 가지고 재판을 anywhere, 어디에서든지, every time, 뭐 언제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많이 이렇게 좋아요든, 와우든 이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역시 그 한국에서 그 불공평하게 그 어떤 대통령의 인권을 탄압하는 듯한 그 헌재 재판을 비판하는 그런 그 트위터를 대신하는 그 X에다가 그런 글을 최근에 올렸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지금 정치에 대해서 그 지금 정치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는 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증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에 의해서 400달러까지 간 거는 너무 많이 올라간 거고. 하지만 이제 화성 탐사든, 그리고 그 오픈AI도 지금 그 테슬라에서 인수를 하니 어쩌니 막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CEO이면서 동시에 현재 그 트럼프 정부의 그 정부 효율본가요? 그 거기 장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는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뭐 어느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이슈에 의해서 전기차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안 팔리지만 유럽에서 많이 팔린다라든지 뭐 이러면은 그 펀더멘탈적인 것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화성 쪽으로 뭐 새로운 거를 쏘아 올린다라고 한다면 또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 정부 효율화 차원에서 테슬라의 어떤 우호적인 무엇인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또 그 좋은 재료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아까 그 오픈 AI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또 어떤 돌파구, 주가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관심을 항상 가져야 되겠죠. 그럼 관심을 가져도 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우머치라고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그 트럼프하고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는 140달러가 매수 라인이라고 했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트럼프와의 1등 공신 관계로 해서 400달러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조정 또는 발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뭐 200달러까지 빠질 건지 예전처럼 140달러까지 빠질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지점. 저는요, 이런 이제 새로워진 환경이 반영이 된 그 매수를 해도 되는 나이는요, 제가 딱 단정적으로 몇 달러다 이렇게 그때는 140달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구간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어려운 복잡해진 상황이니까 제가 봤을 때 구간은 250달러에서 300달러 구간에서는 나누어서 매수를 해서 모아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300달러가 살짝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매수하시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250달러는 지지할 거다라는 관점에서 그 사이에서 테슬라 주가는 모아가도 될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하우롱, 하우매니, 하우머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요, 제가 지금 현재 한국 증시에서 돌아가고 있는 현상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포트폴리오로서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이제 다음 달에 출범하게 되는 그 대체 거래수의 그 매매 시간이 이제 밤 8시까지 늘어나게 된다라는 그 새로운 환경 때문에 저도 테스트 차원에서 오늘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밤 8시 이후에 한번 그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기 위해서요. 유튜브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